6월 13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84% 내리며 15,000선이 무너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4%, 1.0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리스가 국영방송사를 폐쇄하면서 전국 불안이 심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6%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4%, 1% 하락했습니다. 5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11% 증가한 1,3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인 1,390억 달러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 회계연도 8개월간 누정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감소했습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에 0.9% 증가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특히 0.2%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EU 27개국의 산업 생산도 0.3%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이틀째 내리면서 다우지수가 15,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 재정 긴축을 위해서 공영방송사를 폐쇄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1,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금통위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길도 예정돼 있는데요. 만길 충격은 없는 것인지, 오늘이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인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다고 하고 반발 매수세도 유입됐지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예. 일단 유로존의 산업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대비해서 0.4% 정도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지능 생산이 올랐다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종목군으로 나뉜다면 미국이라는 종목, 그리고 일본이라는 종목, 그리고 유럽이라는 종목이 있을 때 미국이 주도주 패턴을 계속적으로 나타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잠시 꺾이는 모습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의 경제지표 또한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빅스 지수라고 하죠. 그만큼 변동성 지수 자체가 또다시 18 이상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안에 가장 큰 내용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잔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안감 자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헤지펀드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권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미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큰 분위기 자체가 하방으로 치닫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통화의 움직임 자체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변동폭이 좀 나타났는데, 상단에 있던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단 자체의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미국 증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불확실성이겠고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어느 정도는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는 유익한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하락세도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적산병 그리고 뭐 적흑병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음봉 세계는 좀 더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겐 크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좀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어떻게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들을 대거 팔고 있는데, 과연 이 만기를 염두에 둔 파생 플레이인 것인지 아니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일단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뱅가드발 매물이 남아있는 게 1조 예. 4천억 가량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매물이 지금 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뱅가드발 매물도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에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머징 시장 또한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하는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장이겠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다 보면 그런 부분 자체도 좀 더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진국에서 먼저 주도적 패턴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꺾이다시피 그런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이머징 시장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더 파악을 한다는 모습이 좀 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만기 10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수익률을 같이 보시더라도 5월 달부터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를 좀 더 미국 시장과 좀 더 엮어서 한번 보신다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더라도 5월 달부터 국채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주식과 같이 한번 대비해서 보신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5월 달부터는 크게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5월 달부터 주식이 올랐다는 부분 이 자체는 약간의 우리가 시장보다는 오버히팅 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전망을 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쉽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순환적 구조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일본 증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면 일본과 같이 어느 정도는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좀 더 극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 그만큼 지수에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은 오늘까지도 좀 더 쉬는 그런 플레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짤막하게나마 올라가는 양봉을 좀 확인하실 때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가장 탁월해 보이지, 지금은 크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5일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5일선 위에 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요, 셀트리온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시총 상위주들 중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목군이 파라다이스라든지 서울반도체 이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물론 유통주도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하락세가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대비되는 게 바로 LED라는 어느 정도 항목인데요. LED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LED 램프에 어느 정도 시장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실적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LED TV 부분입니다. 중국은 계속적인 내수 확대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2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만큼 2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반도체를 쳐다보시길 바라겠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의 LED 램프에 대한 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미약하지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서울반도체를 보면서 LED 시장이 정말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하신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LED라는 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점, 우리가 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럽이나 미국에서 크게 지금 계약이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같이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에 대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추세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지금 3만원대에서 35,0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던 모습을 지금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수를 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36,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35,000원 부분을 짧게 우리가 손절선으로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36,000원 서울반도체 매수 가격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 39,000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지 살펴볼게요. 테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테마라고 하기는 좀 네. 그렇고요.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낙폭 과대주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이나 흐름이 꾸준히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 위주로 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 종목들의 단기 하락률이 제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역시 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결국은 추세도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또 지지라인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불만이나 그 다음에 고통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이 조정을 전환할 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을 꾸준히 탔는데 그것이 이제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주가의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응 방법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바닥을 전환하는 시점에 거기에서
좀 손절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험 관리를 해주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올라갔다가 깨고 내려가는 주식들은 그 반등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시장이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5일선에서 11선 사이 정도의 지지 라인을 깨면은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1선 정도를 깨면은 추세가 무너진 걸로 인식을 하고 순간적으로 낙폭이 클 때는 미처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전 줄 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보시면은요. 우선 그 진드기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대한유팜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가가 한참 상승세를 잘 탈 때는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한 번의 조정이 연속으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락폭도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승이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지만은 그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멘붕이라고 하죠. 요즘 멘탈 붕괴가 나오는데 그만큼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손실이 크니까 그냥 던지지 못하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더 어려운 경우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처럼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 어떻게든 좀 매도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대응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뮤직 같은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과의 컨텐츠 제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질 못하고 결국 깨고 내려갔던 종목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 한 번에 깨고 내려갈 때 그때 당시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금방 손절매를 결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고요. 그다음에 바른손 게임즈라든지 이글백 같은 종목들도 역시 같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현금화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5일에 말씀해 주셨던 정원NC스인데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더 깨지는 않고 반등을 잡았기 때문에 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약세가 다시 또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하루 이틀 내에 반전이 안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는 조짐이 보인다라면은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정원NC스 AS 받아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조선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에 대해서 이제 좀 보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잡아가시는 게 대응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진중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진중공업은 최근에 영도조선소가 새로 수주를 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원래 이 자산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천 쪽의 율도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땅 같은 이런 자산들을 합치면은 사실은 이 현금화를 시켰을 때 이 돈이 자산 가치가 지금 실제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럴 때 이제 주가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원권에서부터 만원대까지 좀 상승을 꾸준히 한 상태고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려는 조짐도 약간 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타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장 여건을 좀 감안해서 조정시 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9,800원에서 9,850원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 가격대를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메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연일 폭락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럴 때서 힘내주십시오.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비차익 쪽으로 조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요. 만기일 충격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가장 궁금한 건 만기일 이후 외국인들의 방향인데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오늘 뭐 언론 기사들이 이제 말장난을 써서 이제 투자 분석팀 쪽으로 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농간당했다.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의 투기성에 외국인 투자 자본에서 이제 농간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농간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 사이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이래봐야지 뭐 그 농간도 어떠한 주식의 그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야기하실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가 이 300일 이평 자리에서는 한번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횡보의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국면이니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합니다. 매도해도 뭐 1조 5천억 정도 사실 엄청난 매도죠. 매도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를 연거푸 이렇게 이제 4일 연속 빼는 부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뺐지만 플러스 또 10,000원까지 이상 나는 그런 부분이라 볼 때 일단 저는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수익을 말하다를 녹화하면서 상세하게 더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삼성전자를 청송촌놈이 끼고 갈 수밖에 없느냐.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끼고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상승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은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룰적으로 봤을 때 뭐 13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가더라도 주가 자체가 논스톱 가는 것보다는 한번 접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도하는 군들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수익 나가 매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선물과 최근에 공매도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상승폭에 이제 25%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하락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직계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한 번은 브레이크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명성 멘토가 이제 공매도가 없어야 되는데 공매도를 없으면 기관들이가 특히 외국인들이 하지 않을 걸로 근데 기관들이 공매도와 선물 손짓고 헤엄치기 장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식 자체는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평 자체는 뭐 다 아웃이 됐죠. 아웃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최저 300일 이평 그 다음에 이제 220일. 저는 220일 이평 아래는 언더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선물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이제 3조를 걸었습니다. 3조를 걸었는데 3조 3천억까지 이제 특히 만기까지 선물을 끝까지 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외국인들이 초반에 이제 3월물하고 6월물 초반에 한 1,000억 정도 잃었는데 현재 한 800억 정도 따는 외국인이 따는 그런 모양인데 사생 결단식으로 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연동됐다. 우리나라 주식은 앞으로 계속 선물에 이제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앞으로는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주가 되는 그런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는 분은 선물 공부를 계속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 거의 큰 피해를 당했었죠. 무려 코스닥 주식이 상승했을 때는 거의 6개월 상승해가지고 하락은 30간에 하면서 2분의 1 빼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못을 크게 박아버렸습니다. 대못을 크게 박아버렸는데 코스닥 주식 지금 또 여러분은 말장난에 속지 말고
제가 볼 때 코스닥 주식은 현금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식 빠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 주식이 다시 2,000포인트 갔을 때 내 종목이 그 종목이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려야지 지금 내가 급등주를 찾아가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새벽에 이제 잠을 설치는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울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전화 오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10명이 9명이 테마주를 만져가지고 폐가망신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테마주는 자기 자산에서 한 10%나 20%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단 우량주로 계속 가야 된다.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도 삼성전자가 여러분 10% 이상 빠져도 과연 삼성전자 손절매 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좋은 모양이다. 끝에 물려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양. 왜?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돈 망다는 것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뢰 있는 주식 쪽으로 여러분이 계속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물 만기일이죠. 그 사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치열한 공방이 붙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에 승리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가격이 255 정도 됩니다. 선물의 평균이 255 정도 되는데 6월물이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6p 정도 먹고 있으면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람들이니까 한 700억 정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BLW의 상승이 하락으로 고착화되는데 지금 7.5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여러분 너무 공포에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어제 이제 꺼놨죠. 1905포인트까지 열어놓으십시오. 크게 여기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피봇의 중심 그 하방 일제 지진 1950 이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221일평입니다. 221일평에서 이제 1차 언더슈팅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언더슈팅은 용납을 해도 2차 언더슈팅은 장중에 박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장 자체가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다 보고 뭐 지금 삼성전자 빠진 후에 뒷북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 빠지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빠진 후에 뒷북치는 그런 거는 절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여러분 좋은 주식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이 주식이 안 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만이지만 주식을 나는 계속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1등 주식에 더욱더 기다리는 그런 인지 지루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는 분명히 나는 매국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손절매에 자중하는 부분은 손절매하고 다른 주식 가도 안 빠지느냐 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환율이 불안하면 우리는 안 된다. 환율이 이제 또 1330원대 가기 때문에 1100원대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공포가 있을 때 주가 자체가 항시 여러분에게 좋은 시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포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공포 때 여러분 분명히 장 자체는 바닥이다. 우리가 과거의 예로 봤어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변곡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곡은 여러분 선행 스팬2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선행 스팬2가 움직이면 인위적인 변곡이 아니지만 선행 스팬2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변곡은 인위적인 변곡이다. 인위적인 변곡은 언제든지 주가가 빠른 속도로 주가 자체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1940포인트, 1975포인트, 2000원까지 저는 반등할 건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빨 꽉 깨물고 단단한 마음을 특히 우량주를 갖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급등주 찾으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포가 기회다. 손절매 자중하고 우량주 매수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소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예. 네, 군수시장 및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 제작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5조 9천억 원에 이른 풍부한 수주
수주 잔고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로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어 향후 건조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83%고요. 대주주 지분이 한국정책공사 56%, 국민연금관리공단 5%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 및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3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 추천주이기 때문에 3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9,500원에서 3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약 목표 수익률 8%에서 10%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요즘 공개 추천주를 왜 안 주느냐고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공개 추천합니다. 많이 사시지는 마시고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부모 형제분이나 주위 친척, 특히 이모님, 고모님, 외숙모님 등등 주위 생각나는 가족 친구분들 위해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00만 원 이상 사지 마시고요. 손절가 29,000원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그 시장이 상당히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도 조금 안 좋은 상태고요. 코스닥을 대표하는 셀트리온, 젠백스 같은 종목들도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보면 정말 주식 투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고요. 노력한 만큼, 특히 마음 고생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욕심이나 허영, 교만 등이 있어서 자칫 한눈을 팔거나 한 종목에 올인, 즉 몰빵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요. 주식 투자 몇 년 또는 몇십 년 잘 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식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시간과 욕심, 인내, 기다림 등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 7년 이상 전업을 해야 비로소 어느 정도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과일나무나 채소를 가꾼다는 마음으로 좋은 종목을 반드시 3종목에서 5종목 이상 분산 투자하셔서 최소 2-3달이나 1년 정도 기다리면 맛있는 채소나 과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주식은 공짜도 없고요. 노력한 만큼, 인내한 만큼,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린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종목이나 이론 기법만 공부만 연구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꼭 연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마음 자세가 잘 정립되지 않는 분들은 차후 저희 강연 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13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CJ 헬로비전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TV로의 전환을 통한 방송 가입자단 평균 매출액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정부의 MVNO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50만 명, 2015년에 1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매일 유업을 추천하는데요. 2분기 백색수유 수익성 개선과 판관 비율 조정 등에 따라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수출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은 한샘을 꼽았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요. 1분기도 연결 자회사 전체 실적은 흑자를 기록했고 중국 자회사는 하반기부터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을 꼽았습니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회성 악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있고 3분기 수송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돼 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7,300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은 LG이노텍을 꼽았습니다. 잘 나가던 주가가 2분기 실적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단기 급락했지만 여전히 전분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이며 컨센서스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단기 급락은 매수의 기회라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던 CJ헬로비전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성훈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시만기일인데요. 전망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지수의 하락폭이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주 말에 있는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수 역시 1900대에서는 지지를 좀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2004년 이후부터 6월 중간 배당을 하는 법인들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 3.2%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중간 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배당 기업을 미리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에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현재 시점부터는 다소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금일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수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나 통신, 홈쇼핑 같은 방어주들이 단기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CJ헬로비전이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CJ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CJ그룹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소 주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전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최근에 디지털 TV로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시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MVNO 1등 사업자이며 최근에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MVNO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기 때문에 MVNO 시장은 향후로 갈수록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00만 명 이상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매출액이나 순이익 성장세는 내년부터 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한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보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성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벤트 데이인 목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어제 1909포인트에서 마감됐던 코스피 현재 동시호가 예상지수는 189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4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을 들어보면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금통이 있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돼 있죠?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오늘을 좀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뚜렷한 수급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오늘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을 좀 많이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 동결에 좀 우위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결국 금리 동결이 나타난다면은 뭐 수혜주로 불리는 뭐 증권 섹터를 우리가 또 한번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쿼터블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지금 이 쿼터블 이제 위칭데이를 이제 앞두고 외국인들의 그 선물 드라이브가 좀 더 거세지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많이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국제 투자 및 또 M&A 박람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국내 투자기관과 뭐 해외 투자기관 또 기업체가 이제 참여해서 투자 그리고 또 투자 위치에 대한 그런 상담들을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더 뉴 K5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경제지표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5월달 소매 판매액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소매 판매액 지수는 미국 소매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죠. 그래서 미국 소비 경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발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단에 대한 청구 건수 그리고 5월달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4월달 기업 재고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황 쪽으로 좀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89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3포인트의 좀 출발 지점을 좀 이제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오기 전에 뭐 삼성전자가 뭐 하한가를 들어가면서 뭐 1850포인트까지 물량들이 동시호가가 만들어진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어제 그 부분들은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 수준은 이제 뭐 보합까지 올라갔다 왔다 보니 그런 부분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시장 하단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받으면서 일단 185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에 대한 압박을 넣어줄 때 그 정도에 내려갈까에 대한 그 테스트를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88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기준 밴드를 하나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1888포인트 참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1888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강한 반등력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그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조정장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 때문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과민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히려 마찬가지로 이번 하반 조정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시행 가능성, 또 뭐 BOJ와 또 ECB에서 유동성 확충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바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향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출구 전략인데 이것은 빨라도 4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산에 대한 그 안정성에 있는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1950포인트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0포인트에 대한 회복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전환이 나타나면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후에는 좀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은 살짝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만약에 개파락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개파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만기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만기 이후 같습니다. 만기 이후에 시장이 얼마나 또 어느 구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만기 이후에 대한 지수 방향성은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좀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지금은 뭐 만기 이후에 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만 또 외국인들이 지금 대규모 롤오버에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에 기인된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금통위에 대한 금리 결정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이제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은 1888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하단 밴드를 놓고 보시면서 하방 경직에 대한 베팅존 여전히 유효하는 자리니까요. 너무 크게 시장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단에 대한 자리를 준다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입니다. 장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